선생님이 언제 데이터 분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언제 했었니? 그 수인이 와가지고 데이터 분석 들었나? 여기 와서? 한 번 했지. 간단하게. 상자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 이렇게 해서 안 들었었나?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왜 해야 하느냐? 1번 문문서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 대학에 이쪽 분야의 출제를 많이 해줄 것을 대학 쪽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입시 문제를 분석해보면 데이터 분석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올해도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애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약대 중에서는近畿대학이 30점짜리로 데이터 분석이 나왔고 그 외에 작년에는 한 개 대학 정도 나올까 말까 했는데 올해 입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후쿠오카 의대, 리츠메이칸 약대,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긴기, 그리고 조그만 대학에서 아주 쉬운 걸로 메이카이로 물론 나오고 내 생각에는 올해 더 많은 문제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왜? 일본 똑같죠. 문무성에 뭐가 돼? 교육부라고 그러나 거기에서의 권고사항을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다. 자,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제일 나오는 게 이제 그 Q1, Q2, Q3 4분위수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까지 나옵니다. 물론 개이어 약대는 예전부터 통계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많이 냈어요. 자, 근데 올해도 개이어 보는 학생들, 그 다음에 동경이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보는 학생들은 잘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볼게요. Q1, Q2, Q3. 그래서 뭐가 되냐면 상자 수염도인데 일본에서는 상희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런 걸 할 거야. 자, 이제 예전에 하던 것보다 쓸데없는 얘기들은 빼고 요즘은 이것도 현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SCI 네이처라는 이런 논문에 지금도 쓰여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희계도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상자 수염. 상자가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게 옥수수의 수염 뿌리 같다 그래서 상자 수염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Q1, Q2, Q3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자, 이거 메이카에도 나온다 이거 포인트가 뭐냐? 모든 데이터를 100%라고 봤을 때 얘를 4개로 나눌 거야.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분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범위라고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100%를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가 25%, 여기다가 25%, 여기다 25%, 25% 지금 분포를 시키는 거야. 분포를 시켜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이쪽이 낮은 값이, 이쪽이 높은 값. 그래서 Q2까지는 몇 퍼센트가 있게 되는 거니? 여기까지 50%를 배열시키고 여기까지 75%를 배열시키고 여기까지 100%를 채우는 게 이 상자 수렴들. 자, 얘를 읽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온 용어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최근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이쪽을 공부했던 학생은 오늘 그냥 보고 끝내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니다. 각각을 정의할게요. 얘가 뭐냐면 중앙값,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얘가 중앙값이 Q2가 돼요. 딱 가운데요. 자, Q1이 뭐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다원이가 얘기하는데 Q2 왼쪽에 뭐가 되니? 중앙값을 Q2라고 해요. 그리고 Q2 오른쪽에 뭐가 돼? 중앙값. 그래서 나오는 용어하고 찾는 방법만 알면 돼요. 쉽게 나오는 대학은 그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봅시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이 있어요. 짝수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짝수개. 자, 여기서 Q1을 Q2를 먼저 찾는 거예요. Q2. Q2는 뭐라고 그랬니? 가장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Q2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얘를 제1사 분위수라고 해요. 1번 용어도 알아야지. 1번엔 이렇게 나와요. 제1사 분위수. 이렇게. 1번 용어는 저렇다. 그리고 얘는 제2사 분위수. 이렇게 나와요. 제2사 분위수. 얘가 뭐가 1번식 표현이야. 1번에 이렇게 나왔고 얘는 뭐가 될까? 얘는 당연히 제 3, 4 분위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Q1하고 Q2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4분의 범위, 4분의 편차라는 용어까지만 알면 돼요. 자, 얘는 짝수개야. 가운데 있는 놈이 Q2인데 짝수개면 어떻게 되니? 짝수개면 짝수개면 홀수개면 가운데 있는 떡이 있는데 이게 중앙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중앙에 있는 값이 없어요. 중앙에 두 개가 포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짝수일 때는 이 가운데 평균 값을 구합니다. 얘가 Q2는 2분의 5 플러스 6이 돼서 5.5가 돼요. 그러면 자 Q1은 어떻게 되겠냐? Q1 제1사 분위수는 Q2 오른쪽 왼쪽에 가운데 있으니까 요 놈이 Q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 놈이 뭐가 되니? Q3가 된다. 자, 근데 거기에 있는 용어를 알아야 돼. 이것까지 긴기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4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Q3에서 Q1을 빼는 걸 우리가 4분의 범위라고 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요 문제에서는 8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4분의 수가 된다. 4분의 범위가 되고 4분의 편차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용어를 알아야 돼. 둘 다 불러봐요. 시험 나와서 긴기에도. 자, 얘는 간단합니다. Q3 마이너스 Q1의 얼마? 2. 그러니까 얘는 답이 요거를 따진다면 5를 얼마로 나누나요? 2로 나누면 이게 4분의 편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짝수개가 나올 수 있고 홀수개가 나올 수 있다. 지울 거야. 지울 거니까 정리하세요. 지울게요. 자, 지우고 요번에는 홀수개인 거를 볼게요. 홀수개인 거. 얘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표준 편차, 분산, 상관 계수와 같이 연결이 돼 나오니까 잘 봅시다. 요번에 1, 2, 3, 4, 5, 6, 7, 8 홀수개야. 홀수개면 가운데 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 요게 뭐가 되니? Q2. 왼쪽에 중앙인데 이쪽이 홀수개니까 가운데 왼쪽 짝수개니까 이번에 요놈의 평균 가운데 와야 되니까 Q1은 2분의 2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는 2.5가 됩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기도 해요. 얘는 요놈의 가운데니까 뭐가 되냐면 Q3는 2분의 7 플러스 8이니까 7점 얼마가 되면 5가 됩니다. 되겠니? 응?
자, 4분의 범위는 얼마가 될까? 4분의 범위는 7.5 마이너스 2.5니까 5가 되고 4분의 편차는 2분의 5가 됐나요? 요게 뭐가 되냐면 Q1, Q2, Q3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페이지 하나 정도 보면 되지 않겠어요? 2페이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5개인가요? 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그지? 2페이지를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15개니까 얘하고 똑같이 풀면 되지. 2페이지는 어떻게 하면 되니? 그렇지. 데이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써놓고 가운데 있는 놈이 뭐가 되니? Q2. 홀수계니까 왼쪽에 있는 가운데가 걸쳐 있으니까 얘하고 똑같이 풀면 되니까 뭐가 되냐면 2페이지를 뭐하면 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2페이지도 더 설명할 게 없어. 이거 외에는 끝이야. 응? 되겠니? 자, 얘가 기본이 돼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김기 같은데 만약에 시험을 봤다. 이게 떴다? 50%는 이거 가지고 맞는 거야. 그냥 50%. 그냥 이거 가지고 앞에 쭉 하고 거기에 상관계수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자, 2페이지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그냥 보면 되겠고 3페이지를 보면 이 상자 수염도를 읽는 연습을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문제를 잘 봅시다. 자, 3페이지는 이제 상자 수염도를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생도 1번에서는 학생을 생도라고 합니다. 백인의 테스트 결과를 상희계 또 상자를 뭐라 읽는지 모르겠어요. 상자 수염도로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때 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 네모에 최적화된 것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1, 2, 3번이 있는데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맞는지 틀리는지 구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라. 첫 번째. 자, 문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려운 거 없어. 그러면 얘를 또 강의할 때는 또 이 쓰는 데도 시간이 걸려. 30, 40, 50, 60. 근데 이거는 기본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70, 80. 그 다음에 9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30 몇쯤에 딱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40에서 50 사이에 또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0보다 조금 큰 데서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0에서 80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럼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80에서 얼마니? 90 사이에 이렇게 하나. 여기에서 맞는 걸 우리가 골라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니? 여기까지가 25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명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75명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100명이라는 뜻이야. 응? 전부 다 100명이기 때문에 25%, 25%, 25%, 25%, 그러니까 25명, 50명, 75명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60점 이상의 생도는 45인 이상이다. 이렇게 됐어요. 60점 이상. 여기 봐. 60점이 어디니? 여기. 여기가 60점이다. 60점. 얘가 조금 여기 오른쪽에 와 있어. 60점 오른쪽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60점 이하의 생도.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50명이 되는데 여기 조금 못 미쳤어요. 되겠니? 얘는 밑에서 뭐가 되냐면 맞니 틀리니,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죠. 자, 60명 이하인 60점 이하의 한도가 40명 이상이다. 45명 이상이다. 얘는 알 수가 없어요. 불행하다. 왜냐하면 얘들아 이런 얘기 안 했니? 여기까지 어쨌든 50명이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50명이면 되는데 60점 이하가 50명보다는 작지.
근데 45명보다 많은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45명이 채워지고 요 근방에 한 명이 있어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5명보다 50명 이하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50명 이하. 이렇게 오면 50명 이하라는 것만 알 수 있지. 이게 45점 이상이 어때? 45점 이상, 60점 이상 이하가 여기까지 딱 50명이 되지만 49명은 여기 이만큼의 49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고 단지 60점 이하가 약 50명 정도 되라는 것만 알지 그 점수 안에서의 분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다음에 70점 이상, 25명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 70점 이상인 애들은 당연히 25명 이상이죠. 왜냐하면 여기 요만큼의 25명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요만큼이 더 있죠. 25명보다는 분명히 많다. 이런 뜻이니까 두 번째는 맞다. 이런 뜻. 자, 50점 이상인 생도가 75명보다 많다. 50점 이상, 50점 이상. 여기 이렇게 되는 이론이 75명 이상이다.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25명 채워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명 이상이라는 건 안 되지. 여기에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되겠니? 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상자 수험도를 보고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이와 같은 상자 수렴도에 대한 이해도를 두는 최종의 문제고 난이도도 이렇게 높지 않다. 됐나? 오케이? 이해가죠?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방법만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해놓은 건데 얘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공통 테스트에는 이런 유형을 무조건 4개 돼 있어요. 1번에서 법으로 공통 테스트에서는 여기를 출제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넘게 이 문제를 출제해야 히스토그램, 삼포도, 상관 계수까지 구하는 게 공통 테스트에는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근데 사립대는 그렇죠? 뭘까요? 자율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좀 되는. 자, 그래서 이제 4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왜 이걸 하느냐? 히스토그램과 상자 수렴도가 연관된 문제가 뜨면 요거 하나 풀 줄 알면 끝이에요. 많이도 필요 없어. 자, 4페이지도 선생님이 옛날에 강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히스토그램하고 그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히스토그라무라고 그러는데 그래프를. 자, 얘를 밑에 상자 수렴도 6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상자 수렴도를 밑에 그림을 그렸을 때 맞지 않는 거, 모순인 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얘는 몇 명이니? 전체 40명이에요. 40명. 자, 선생님이 아웃라인만 하나 선생님이 이제 할 텐데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 되네. 그냥 봐라 니들이. 재미없어요? 알아서 그릴 테니까 풀어. 이거 중요하고 이게 뜨면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 또 그려야 돼. 그래. 얘는 9, 10, 그다음에 15, 20, 30. 요걸 이해해야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45, 50. 여기는 2, 4, 6, 8, 10,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내리는데 어떨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겠죠. 내리는데 많이 안 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11까지 11. 그다음에 4 3 1 이렇게 얘가 무슨 얘기냐면 40명을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옆에 이제 상자 수염도로 나타내라는 건데 한 2개 정도만 풀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 낮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40명에 대한 얘기니까 누적으로 여기서 세 숫자를 세야 돼. 누적. 그냥 여기까지 1명, 여기까지 5명, 여기까지 11명, 여기까지 얼마니? 22명, 31명, 35명, 그 다음에 38명, 39명, 40명 이렇게 이게 히스토그램 인원수잖아요. 누적 인원수를 쭉 해야 돼. 낮은 쪽.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전체 몇 명이니? 40명이잖아요. 40명. 이 얘기는 여기까지 10명, 여기까지, 여기까지 10명, 여기까지 20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명? 30명, 여기까지 40명이 되게끔 여기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왜냐하면 여기까지 여기가 25%, 여기도 25%, 여기도 몇 프로? 25%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겠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 6개 중에 3개가 얘를 잘못 표현한 거야. 응? 자, 그 중에 모순인 게 뭐냐면 4, 6, 7, 9가 모순인가 봐요. 모순인 게 2번의 답을 2번만 풀면 돼요. 2번. 자, 1번도 풀자. 40인의 데이터에 제3, 4분위에 포함되어 있는 계급은 1에서 3 중에 어디겠느냐 이런 얘기. 3, 4분위라고 그랬죠. 3, 4분위가 포함이 돼 있다. q1 얘가 뭐라고 그랬니? 제1, 4분위수. 얘가 2, 4분위수. 얘가 3, 4분위수니까 요 놈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서 어떠한 구간이 되겠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3, 4분위가 포함이 되려면 29명에서 30명으로 넘어가는 그 어디에인가 있다라는 게 되겠니? 그러면 여기 봐라. 25까지는 안 되지. 25까지는. 왜냐하면 22명이니까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 어디인가 있는 거야. 22명이니까. 여기구나. 여기 부분에 Q3가 들어가 있겠다. 왜? 29명보다는 많아야 돼요. 29명. 그지? 그러니까 22명을 붙여서 여기서 30명, 그 다음에 31명까지 가니까 요 라인에 있어야 Q2는 요 라인 어디에가 있다. 되겠니? 응? 이렇게 간다. Q3. 왜? 10명, 20명, 여기까지 30명. 30명이 안 돼. 그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29명, 30명, 31명까지 가니까 여기에 Q3가 들어가 있다. Q1은 어디에 있겠니? 여기 있겠지. 여기. 왜? 여기까지 10명밖에 안 되니까 Q2는 여기 있겠죠. Q3는 Q1은 여기 있겠지. 5명까지는 여기까지 못 가요. Q1은 여기 들어있고 여기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7번이 모순이래요. 7번이 요것만 알아두세요. 저것만 알아놓고 Q 7번이 왜 틀렸니? 7번이 뭐가 잘못되어 있냐? Q2가 잘못되어 있죠. Q2가 7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는 Q2가 어디에 있어요? 20에서 얼마? Q1이 잘못되어 있구나. Q1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Q1이 15에서 2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 Q1이 어디 들어가 있니? 20에서 25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틀린 거야. 자, 7번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서 틀렸지. Q1이 15에서 20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요놈이 어디에 들어가 있니? 얼마에 들어가 있어? 20에서 25 사이에 들어가 있어. 틀렸어요. 여기다 이렇게 틀린 거 그렇고 Q1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15에서 20에 있어야 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찾으면 됐니? 자, 요 정도 설명하면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실점들 좀 더 풀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뭐 6, 7번은 안 풀어도 좋고 시간이 되면 풀어보고요.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뭐 나머지는 뭐 됐어요. 이 정도만 풀어도 충분하다. 나중에 긴기라든가 다른 대학들 거 우리가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4페이지 꼭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어요. 저 정도 보고 기출문제 보면 되겠고 혹시 더 풀겠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풀고 페이지 9 정도, 9페이지 정도 체크했다 꼭 보세요. 되겠니? 이해가리? 9페이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외울 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데이터 분석에 나오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요 중학교 정도의 실력만 있어도 풀 수가 있다. 상관계수도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연습해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을 때 처리하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기 봐. 정말 쉽게 전에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어렵게도 안 할게. 데이터 딱 3개 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xi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fi야. 그럼 여기가 2하고 3하고 4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별량이라고 해요. 얘는 별량.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도수라고 하지. 자, 우리는 이미 통계, 연소확률 분포함수에서 뭐가 되냐 통계를 했어요. XI, PI.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확률 요구하지도 않아. 요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자, 3, 4, 3 이렇게. 얘는 무슨 얘기냐? 2가 3개 있고 3이 4개 있고 4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가 연소확률 분포함수 통계에서 했던 거하고 다르게 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x, 별량을 x라고 하면 평균을 여기다 발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 제가 x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이 평균은 얼마나 쉽니? 얘는 2가 3개, 그리고 3이 4개, 그리고 4가 몇 개? 3개고 전체 몇 개니? 이렇게 나와. 그게 그 식에 있는 n이라는 거예요. n. 오케이? 그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얼마냐? 그냥 3이죠. 오케이? 자, 분산이라는 걸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구했던 거하고 다르게 구해요. 자, 이제 뭐가 되냐면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은 S를 표현해서 제곱에 이렇게 X라는 데이터의 분산을 표현이 좀 달라.
제곱을 표현하면 분산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여기다가 뭘 때려? 루트를 때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분산이 뭔지는 선생님이 정의를 할게요. 어쨌든 얘는 자 이렇게 평균이 3이 여기에 2가 3개 있고 3이 4개가 있고 4가 3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분산 이것만 알면 끝이야. 거기에 상관계수 공분산만 구하면 되는데 공분산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란 말이야. 산수.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 표준 편차는 어디에다가 분산에다 뭘 씌우냐면 루트를 씌우면 우리 얘를 표준 편차라고 해. 자, 표준 편차를 도입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지? 왜 평균 편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를 쓸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니? 평균이고 얘가 별량이야. 얘가 뭐가 되냐면 4야. 4가 3개가 있고 2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고 2가. 그럼 어떻게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얘는 1이 3개지. 1이. 얘는 이렇게 가면 요게 1이야. 1이 3개고 여기에서는 2에서 3을 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3개야. 그러면 평균 편차란 말은 쓸 수 없어. 평균 편차는 0이에요.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니까 편차의 평균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6으로 나눠야 돼. 0이야 0. 편차는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상쇄되기 때문에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편차가 0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균 편차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차가 상쇄돼 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분명히 차가 있는데 별량에서 평균을 뺄 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평균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별량이 있으면 이건 정의니까 어쩔 수 없지. 얘네들의 차 별량과 평균의 차에 뭐가 돼요? 제곱의 평균이야. 요거의 평균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는 왜 그럴까? 그렇지. 음의 값이 생길까봐 제곱한 놈의 평균을 구한 거야. 그래서 이 제곱한 놈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제곱한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뭘 씌운다? 루트를 씌우는 거야. 되겠니? 그럼 봐봐. 여기서 응? 분사를 구할게요. 분사. 자, 분사를 구하면 분산이니까 S의 X의 별량을 이렇게 그 뭐가 되니 뭐가 되니? 얼마나 쉬워. 별량에서 평균을 뺀단 말이야. 별량이 2야. 어? 2에서 3을 빼. 얘를 제곱해.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니? 3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얼마나 쉬우냐면 얘네들은 많이도 안 줘요. 몇 개씩 하나씩밖에 안 줘요. 자, 요게 3개. 그 다음에 3에서 3을 뺀 거를 제곱했는데 얘가 4개. 그 다음에 4에서 3을 뺀 제곱에다 곱하기 얼마지? 3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전체 몇 개니? 10개다. 이게 분산이에요. 알겠니? 이해가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여기에 이거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여기에 S의 X는 여기서 구한 여기다가 SX의 제곱에 루트만 씌우면 얘가 그러면 이제 공분산 하나만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계수. 맞는 거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로 파워를 더하면 데이터 분석은 되는 거예요. 왜 게이어 대학 수준으로 나올 일은 없잖아. 여기서 게이어 보는 사람 없잖아 지금. 편하게 온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야. 게이어 대학은 어렵게 나왔어. 문제가 한 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가 게이어 대학에 나와요. 이렇게 산포도 주고 히스토그램 주고 상자 수용도 주고 그리고 상관계수 구하는 것까지 나오는 게 게이어. 그 외의 대학들은 요 정도에서 끝난다. 되겠니? 얘들아 11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자. 11페이지만 풀면 끝이야. 얘는 지금 뭐니? 3개, 4개, 3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입시장 가는데 데이터 분석 안 하고 가면 어떡하니? 시험장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잖아. 데이터 분석만 나오죠. 데이터 분석만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준비 안 한 부분은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제발 거기만 안 나와. 안 나와라, 안 나와라. 딱 시험지에 폈는데 걔가 1번을 딱 떴어. 오마이갓 멘붕.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몇 페이지냐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나온 대학도 있어요. 이 정도로. 자, 봐봐. 얘는 뭐라 그랬냐면 A, B가 있다. X, Y의 데이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2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표준 편차의 평균 값으로부터 뭐가 되지? 보이지도 않네. 어쨌든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얘기. 모든 수학은 가장 쉬운 데서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쉬운 얘기. 자, 얘를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하나만 풀을게요. 3, 4, 5. 3, 4, 5. 아씨, 문제도 쉬워. 5, 6, 7이래요. 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얘를 데이터를 x라고 하셔야겠어. 그럼 얘는 x의 바. 이렇게 우리가 하겠죠. 얘는 보자, 야, 볼 것도 없이 평균이 얼마니? 가운데 있는 거죠? 평균이 얼마니? 5. 쉬운 문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이거 5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되겠니? 되겠니? 분산! 분산. 용어도 이렇게 써라. S, X에 뭐가 되지? 이런 식으로. 되겠니?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얘기했잖아요. 전량, 얘가 평균 3 마이너스 5의 집 4 마이너스 5의 집 5 마이너스 5의 집 그리고 얼마가 돼요? 6 마이너스 5의 집 7 마이너스 5의 집 5로 나누면 돼. 얘들아, 근데 내가 얘를 왜 이거 말고 얘를 뭘로 했죠? 2, 3, 4가 3개, 4개, 5개. 제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3, 4, 5, 6, 7, 7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놈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1번은 내가 풀 필요가 있니 없니? 똑같잖아. 그죠? 그래도 한번 구해봐. 지금 쉬운 거잖아. 응?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하니?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x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뭘 씌우면 돼요? x에다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 이거 계산해가지고. 알겠네? 루트 2는 얼마니? 야, 얘가 2가 나온대요. 1점 얼마니? 4 얼마.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바라고 합시다. y바도 얼마나 쉽니? 걔네들 다 더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3, 4, 6, 8, 9가 됐잖아요.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 6점이래요. 6점. 그리고
분사는 얼마가 나오냐면 5.2가 된대요. 그럼 루트의 S의 Y는 루트 Y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5.2가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이 이 루트 계산하는 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지. 여기서 이런 게 나오면 되니까 얘 계산할 줄 알아니까. 소수 몇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해라. 얘 어떻게 구하면 되지? 루트 2를 계산하는 방법. 루트 2를 계산하는 방법. 두 번이나 올렸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크게 풀어가지고 사진 찍어 올렸었어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봐라. 이거 아마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아마 공부하는 건데, 루트 2는 우리가 외우고 있지. 1.414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나오면 돼요. 루트 5.2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점 얼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루트를 씌우면 얘는 약 2.3 정도 되죠. 그럼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이 해석도 묻고 있지 않니?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안 좋은 거죠. 평균하고 별량의 차가 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겠죠. 그러면 얘는 표준 편차가 2.3이고 얘는 표준 편차가 1.4니까 얘가 더 어떠니? 데이터가 어때? 평균에 많이 몰려 있고 얘는 평균에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저쪽 X의 데이터가 뭐다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왜? 차잖아. 표준 평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표준 편차니까 편차. 편차가 크면 그만큼 데이터가 안 좋은 거죠. 되겠니? 11페이지까지 했고, 자, 이걸 어디서 찾아서 잘 해보세요. 루트 5.2 계산하는 거 해봐. 되겠니? 어떻게 하면 되니? 찾아보세요. 나도 잘 몰라. 중학교에서 하는 거, 중학교. 응? 자, 반드시 구해보고.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대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12페이지도 하셔야 돼요. 12페이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가평균이라는 걸 이제 할 건데, 자, 12페이지를 보셨습니다. 자, 12페이지를 보면 12페이지를 봅시다. 자, 요것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 11페이지를 보면 데이터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어때? 좀 모양이 다르네. 조금 전에 했던 건 뭐랬니? 데이터가 1, 2, 3, 4인데 얘는 어떻게 나왔니? 구간으로 나왔네. 구간으로 이렇게 주고 구하라. 그리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 정도는 하고 가야 되겠죠. 걔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와 똑같아. 자, 11페이지 위에 보니까 0에서 2 미만,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8에서 10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응? 걔는 이렇게 하는 거야. 0에서 2 사이의 가운데 값이 얼마야? 1이지. 걔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1에서 0에서부터 얼마? 2. 0에서부터 2.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 그 다음에 4에서 6에서 8. 8에서 얼마니?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0에서 2가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걸 찾는 거야. 1, 3, 5, 7, 9. 얘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가운데. 자, 근데 얘가 인수라고 그랬어요. 인수가 얼마냐면 13, 그다음에 얼마냐? 21, 그다음에 6이구나.
6 그다음에 13 23 21 뭐야 이렇게 수가 안 맞죠? 6 13 23 23 9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x 바라고 하면 아까 똑같아 얘는 2, 3, 4 3개 4개로 했죠? 이것 때문에 1이 몇 개? 6개 3이 13개 그 다음에 얼마요? 5가 23개 7이 9개 그리고 더하기 9가 1개 얘를 50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자, 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얼마가 돼요? 4.44가 돼. 오라 라라라라라 오라. 왜냐하면 봐봐 그 다음에 여기 잘 요게 풀어야 된다는 이유가 SX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난리 났어. 그러니까 여기 봐. 왜 난리가 났니?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겠어. 나 못해. 이 대학 진짜 너무 지저분해. 왜? 4.44에 제곱에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별량과 평균의 차. 별량과 평균의 차 제곱 6개. 아까는 3개, 4개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좋아. 내가 많이 양보를 해서 4.44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못해. 시간. 어이 못한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연소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예를 쓰는 거예요. V의 x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여기서 쓰는 거야. 이럴 때. 얘가 2x잖아. 2x. 오케이? 얘가 2x로 나왔단 말이야. 얘가 바로 뭐지?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이 문제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얘 못 풀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뭘 구한다? 제곱의 평균. 분자는 또 다른 저희가 뭐니?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뭐하니? 제곱을 알아야지. 그래야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바리 I am very happy다. 이게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얘는 50에 이 정도는 뭐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곱하기 24 7의 제곱 곱하기 얼마야? 9의 제곱 곱하기 얼마지? 하나 둘 셋 이거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일본 대학 입시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롱. 얘는 얼마니? 얘는 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빼주면 돼요. 이걸 계산을 해서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놈의 제곱을 구합니다. 빼주면 돼요. 계산해서. 그래서 x의 제곱이 분산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바의 제곱보다 치고 얘를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데이터 분석을 강의할 때는 확률과 통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데이터 분석으로 가서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편하게 풀어봐. 되겠네. 얘가 일로 와 주면 되겠으머리야.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으머리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으머니다이다. 되겠니? 얘들아, 선생님 이게 숫자가 큰데요. 1번 입시에서 이 정도는요 애교지. 저 정도 계산하는 거는 산수에 해당하죠. 나중에 긴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데이터가 15개를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야. 크게 문제 3문제 놓고서 그걸 60번 안에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뭘 만드는 거야? 기계를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고 싶죠? 대학에서 원하는 게 얘는 애교다.
이건 정말 산수지. 계산 수식이 풀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얘기한 하던데 선생님이 하는 대로 쭉 풀면 개요, 동경 이과대를 제외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충분히 다 풀고 남수문이다.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는 가평균만 알면 되고 가평균 이용해서 푸는 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 13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앞에 되겠네? 자, 가평균 나중에 이제 요거 알면 공문산 금방 해, 금방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자, 메이카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온다. 그냥 쉬었다가 잠깐